한 해 600만 명의 사람들이 전국의 스키장을 찾아 겨울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스키장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해 7천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찬바람 불고 하면 또 스키장 생각나고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스키도 배우면서 용돈벌이도 하고. 너무 매력 있는 직장이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눈 덮인 슬로프를 무대로 꿈을 꾸고 고민을 나누는 젊은이들. 오늘은 그 빛나는 청춘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국의 스키장이 극성수기를 맞은 1월 둘째 주, 강원도의 한 스키장. 수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즐기러 온 이곳에는 600여 명에 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숨어 있습니다. 스키장의 관문인 리프트 승차장. 강원도 말씨와 거침없는 언변으로 한 달 만에 이 스키장 명물로 떠오른 탑승 보조 요원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두 분이 모르시는 분이죠? 딱 보면 알아요. 올라가시면서 친해지시고요. 하나, 둘, 셋. 올라가시면서 친해지시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스키 초보에게 리프트를 타고 내리는 건 얼마나 다리 떨리는 일인지요. 탑승 보조 아르바이트생들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데요. 대학 친구끼리 아르바이트를 왔다는 이 두 여학생은 진부한 안내방송 대신 귀여움으로 무장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건 역시 어린이들입니다. 여기서 좀 이렇게 뒤늦게 좀 내려야 되는데 애기들은 빨리 내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기 전에 확 떨어져요. 애기들이 다치고 그게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직업병 생기고 손님들 보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저희끼리 이제 쉬러 가요. 막 손 씻고 이러고 있다가 손님들이 이렇게 스키복 입고 딱 들어오시면 저희도 모르게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 우리끼리 막 웃고 막 그래요. 한 상급자 코스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점프 같은 고난이도 기술을 즐길 수 있는 스노보드 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가 열성적인 스노보드 마니아들입니다. 진짜 안 흔들려. 이쪽 흔들려. 직접 점프대를 만들고 타면서 테스트해보고 수정이나 보완도 직접 합니다. 언제든 스노보드를 탈 수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고 마니아들에게 평가받을 스노보드 파크를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자부심도 큽니다. 이 스키장에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타는 걸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런 점이 좋은 거죠. 즐길 수 있고 계속. 일단 숙식이 제공되고 뭐 일하는 거 돈도 벌고 보람도 되고. 다른 쪽 슬로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시험까지 불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스키장 아르바이트의 꽃이라고들 자부하는 페트롤 선발 시험입니다. 다른 분야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주일 정도의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지만 인명 구조가 주 업무인 페트롤들에겐 합숙 훈련과 선발 시험을 통과해야만 일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페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스키 교육하고 구급복 교육, 그다음에 저는 후송 교육을 한 다음에요. 한 달 지나면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이제 페트롤복 입고 근무할 수 있는 겁니다.
부상자를 끌고 가파른 슬로프를 빠르게, 그러면서도 최대한 흔들림 없이 끌고 내려가야 하는데 이 교육생 어제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네, 너무 못했어요. 테스트 결과 안 좋아요? 네, 너무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기들은 이제 통과되면 이제 정식 페트롤이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야죠. 집에 가는 다른 아르바이트 구하실 거예요? 아니요, 스키 연습해야죠. 혹시 다른 아르바이트도 많은데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예. 저 아무래도 스키장에 코치를 할 수 있는 페트롤 스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사람과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 필기 시험만 거치면 최종 합격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폐기로 무장한 25명의 교육생들. 꿈에도 그리던 페트롤 제복을 다들 입을 수 있을까요? 교육생들이 그토록 선망하는 페트롤 선배들이 근무하는 곳. 해발 1300m. 스키장 정상의 페트롤 초소. 9시경 상급자 코스에 부상자 한 명이 발생했다는 무전이 타전됩니다. 왕관절 쪽인 것 같아요. 무슨 부상인지 모르시고요? 네, 어딘지는 가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응급 조치 후 신속히 의무실로 후송합니다. 사고 지점에서 의무실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분. 스노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며 손을 잘못 짚었다는 부상자. 빼야 되니까 포토 벗을게요. 부상자를 의료진에게 인수하고 파악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나서야 페트롤의 임무가 종료됩니다. 아니 여자 몸에서 이렇게 어떻게 80여 명의 페트롤 중 여자는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직업이네요. 생각보다. 여자에게 포기하고 일해야 돼요. 이렇게 정상에서 의무실까지 오르내리는 일이 하루 평균 30-40회 반복됩니다. 페트롤 경력 5년차의 윤이나 씨는 본래 유치원 선생입니다만 겨울이 되면 스키장으로 달려옵니다. 아동복지 전공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있다가 왔어요. 지금 겨울에는 이제 이쪽으로 알바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즌에는 공예 쪽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학교 같은데 출강도 나가고, 그러니까 좀 다른 직업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매년 시즌 끝날 때 내년에는 직장 잡아야지 뭐 아니면 시집 가야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겨울만 되면 찬바람 불고 하면 또 스키장 생각나고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요. 스키장이 문을 닫고 난 이후 남들은 다 내려오는 슬로프를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만드는 사람들, 제설팀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물과 공기를 적절히 배합해 고압으로 분사, 눈을 만들어내는 게 이들의 임무. 작업 좀 하다 보면 금세 눈사람이 되게 마련인데요. 제설팀 막내 태연 씨는 고향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눈 때문에 이 팀에 지원했습니다. 내가 그냥 눈을 많이 못 보고 자라다 보니까 눈을 많이 못 보고 자라다 보니까 군대 있을 때 눈을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눈을 실컷 보셨겠어요 지금. 예. 평생 볼 거 다 봤죠. 노동 강도가 높은 데다 주로 야간 작업이라 시급이 높은 편인 제설 아르바이트. 그런데 아무래도 대학생 같지는 않아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낮에는 인근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밤이면 이곳에 일하러 오는 최병준 씨입니다. 땀이 치면 뭐 땀이. 네. 춥지 않으신가 봐요. 네, 덥습니다. 어떤 때 그냥 재밌으세요? 뭐 그냥 이렇게 젊은 친구랑 어울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이런 게 재밌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한밤중에 그것도 이 산 꼭대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이 스키장이었군요. 그날 밤 페트롤팀은 처음으로 전원이 모여 회식을 했습니다.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죠. 항상 생각하죠.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88만 원 세대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항상 하죠. 근데 일단 그냥 앞에 뭐랄까 해야 되지? 진로 걱정하는데 막상 닥치지 않으니까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최고. 간다면서요. 나는 미래를 결정하는 예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아르바이트 하나도 쉽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빠는 풋바르다 좋아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은 다른 데 나가서도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그냥 지금 여기에서 버티면은 다른 데 나가서도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버텨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스키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 60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이곳에서 지냅니다. 아파트처럼 생긴 집에 8명에서 많게는 12명이 공동생활을 합니다. 팔도 청년이 다 모인 기숙사. 집에서는 빨래 한번 해본 적 없겠지만 합숙 한 달째에 접어드니 집 떠나 지내는데도 그럭저럭 익숙해져 가는 것 같네요. 그 사이 여기 와서 처음 만난 친구들끼리도 꽤나 허물이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월급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피자는 어떻게 누가 쏘신 거예요? 쏜 게 아니라요. 그냥 다 같이 월급 날이고 하니까 돈 조금씩 모아서 시켜서 먹는 거예요. 아니, 월급날 치고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뽑아서. 월급날 치고 약한 게 아니라 조금밖에 못 버니까 이렇게 조촐하게 먹는 거죠. 많이 벌었으면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었겠죠. 셋이 먹으려고. 어디 가세요? 항상 들고. 월급 확인하고. 월급? 네. 여기 하나 쳐가지고. 2달 꼬박 모으면 부모님 속옷도 사드리고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하고 등록금도 반 정도는 낼 수 있다는데요. 월급 들어왔어요? 네. 자, 여기 와서 처음 타신 거예요? 네, 여기 처음 탔어요. 아,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기분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웃음이 한가득하시네. 늦은 밤, 페트롤 교육생들은 내일 있을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인체 해부학까지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니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든 게 이제 다 판가름이 나는데. 네. 떨리죠? 조금은 안 떨릴 수가 없죠. 아무래도 시험이란 게 사람을 떨리게 하죠. 스키장에서의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새벽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금요일. 사방은 아직 어둑어둑하지만 스키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리프트 이것저것을 체크하는 게 일인 강릉 청년 정균 씨. 그는 조속과를 나온 미술학도입니다. 익숙한데 망치질하는 게? 학교도 할 때부터 많이 했는데 뭐. 어때요? 조각품 망치질하는 거랑 틀리죠 아무래도? 조합품 망치질하는 건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건 돈 벌려 하는 거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리프트를 타고 출근하는 리프트 하차장 아르바이트생들. 안전만 내려주세요. 밤이 돼야 다시 내려오겠죠. 벌써부터 대기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아, 스키를 좋아하니까 나오죠. 새벽 5시부터 잠 안 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땡스키라 그래갖고 그루밍하고 그 아무도 안 간 자리를 가는 그 쾌감이 있다니까요. 그 맛을 느끼려고 지금 5시에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오전 9시 스키장이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소주 한잔 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소주 한잔 하셨습니다. 자, 뒤에 자리 확인하세요. 모두 들어주시고요. 안전만 내려주시고요. 예, 수고할게요. 그 시각 페트롤 교육생들의 마지막 관문 필기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실기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필기가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페트롤이 될 수 없습니다. 맞지? 한 달간의 합숙 훈련과 평가 시험이 모두 끝나는 순간. 어때요? 네? 좀 기분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진짜로 시험 다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홀가분하다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합격을 할 것 같아요? 합격이요? 해야죠.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만점이에요, 만점. 만점 예상. 아까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다는 것 같은데. 아, 모르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근데 머리 깨질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점점 거세진 눈발은 대설 경보로 이어졌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큰 눈입니다. 폭설 때문에 스키학교 수업도 반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모처럼의 휴식 시간을 갖게 된 스키 강사 아르바이트생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책을 놓지 않는 청년이 보입니다. 올해 4학년이 되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뭐 하세요? 예.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 교통관리사라고 이번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냥 뭐 다들 힘들죠. 다들 힘든데 그냥 시간 나누면 자는 것보다는 그냥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하고 싶은 거 하니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누구나 머릿속 저 밑에 갖고 있는 고민. 졸업하면 뭘 해야 할까? 잠 못 주무셨어요? 네, 좀 피곤합니다. 예. 지금 몇 학년이세요? 지금 올해 이제 4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요. 뭐 안정된 직장이 좋겠죠. 뭘 하든 간에 저는 뭘 하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안정된 직장만 구하면 뭐 좋죠. 안정된. 예.
이미 사회인으로 한 해를 보낸 정균 씨에게는 그 고민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잘 나오겠습니까? 지난해 프리랜서 조각가로 발을 내딛긴 했지만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고 싶은 조각일을 계속하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스키장에 온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꿈은 조각가지만 뭐 돈벌이가 될 수도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는 불안감 그런 게 있으시죠? 그게 제일 크죠. 그게 안 클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합니다. 지금은 그냥 아르바이트니까 힘이 들어도 그냥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직장이 돼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즐기면서 좋게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청년 실업인이 88만 원 세대니 하는 말들을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될 것인가, 뭘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살아야 하는 시대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습니다. 물이 많이 와서 되게 미끄럽네. 오늘 같은 날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낮에는 시장에서 가게를 하고 밤에는 제설 일을 하는, 그러나 언제나 호탕하게 웃는 병준 씨는 이른바 투잡스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냥 옛날 광산 다닐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정말. 광산을 썼나? 4개월 댕겼잖아. 석탄공사 장성강업소 4개월 댕겼어. 4개월. 아, 탄광에서도 일해보셨어요? 네. 탄광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얼마나 미끄러운지. 이거 좀 도와줘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고된 줄을 모르는 건 바로 이 공주님 때문에. 따님 보시면 힘이 나세요? 그럼요, 힘나죠. 5년 만에 얻은 딸인데요. 귀한 딸인데. 이것도 일이다요. 20대 청춘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 30대 아빠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정설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페트롤 선발 시험, 그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자 인원하고 불합격자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합격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불합격 인원 위주로 그냥 가겠습니다. 교육생 25명 중 탈락한 사람은 8명. 탈락자 명단에 수경이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수경이 얼굴이 굳어집니다. 인건이는 합격.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보태웠다는 수경이. 꽤나 상심이 큰 모양입니다. 야, 그럼 우리 언제 와? 25명 중 유일하게 이 지역 주민인 인권이. 인권이 아버지는 스키장에 들어서기 전 이곳에 있었던 탄광에서 일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아, 맞아요. 합격 발표 나왔는데 통과했어. 인권이 아버지는 허리를 다쳐 5년 전부터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근무 들어가면 되겠어. 일단은
항상 이제 아버지가 출퇴근하실 때마다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위험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뽀뽀를 했었어요. 약간 저랑 누나랑 다 뽀뽀를 하고 잘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계속 집에 계시니까 제가 아버지를 많이 챙겨드려야 될 때가 오는 걸 느껴요. 언제까지 또 아버지가 저를 챙겨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온 힘으로 가족을 지탱해온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됐다는 인권이. 아르바이트가 채워주는 것은 아이들의 통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고 있어요. 아, 죽을 것 같아.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요? 밤에가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그러니까 눈 와갖고 눈 쓸고 막 이래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폭설 때문에 모두가 고생했던 하루도 끝나갑니다. 열네 시간 넘게 발을 조이던 딱딱한 스키 부츠를 비로소 벗을 수 있는 시간. 하루 종일 출동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도 부츠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이게 동상 입은 거예요? 아니면 부츠 신어서 그런 거예요? 부츠 신어서. 아프지 않아요? 아프죠. 여기가 복숭아뼈가 튀어나와요. 지금 눌려가지고 표시가 영호야. 집에 가서 씻으면 얘보다 더 크게 나와요. 스키장 앞 작은 맥주집에는 합격자와 탈락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까 많이 슬펐죠? 네, 아까 너무 슬펐어요. 너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잘할 걸. 오빠 4등 2번 하지 않냐? 아니 왜 안 올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 만났어요? 예, 만나뵙고 어머니도 만나뵙고 돌아가세요? 맨날 고생하는 거 아시니까요. 많이 수고했다고 축하한다고. 한번 할까요? 구 한번 넣을까? 페트롤. 일주일 중 가장 붐비는 토요일. 폭설이 내린 다음 날인데도 아침부터 인파가 스키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아, 우리 직장 동료입니다. 아, 직장에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요? 예,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아, 부산 강원도까지 오신 거예요? 예, 예. 운동하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기? 새벽 1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한 눈이 와서 6시간 정도 걸렸네요. 즐거운 마음에 왔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리프트 앞에서는 아침부터 5명이 한꺼번에 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드 드세요. 보드 드세요. 보드 드세요. 보드 드세요. 보드 드세요. 사람이 말하는 말 좀 들어줘요. 이게 뭐, 자, 이게 다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보드 드세요. 아유, 보드가 없구나. 전쟁 같은 토요일, 정규 씨는 바짝 긴장합니다. 재밌는 것보다 안전한 게 더 힘든 거죠. 안전하게 태우는 게 제일 힘들고 재미는 두 번째. 경제 사고 날까 봐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언제나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토요일 방문객은 평균 10,000명 이상. 평일에 비해 충돌 사고도 부쩍 늘어납니다. 아빠 되시나요? 여기 맞죠? 여기 보시다시피 애기 골절이거든요. 복숭아뼈 있잖아요. 예? 복숭아뼈. 예.
부상자들 때문에 의무실 침상은 빌 틈이 없습니다. 토요일 하루만도 200명 이상이 의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나 씨 역시 숨 돌릴 틈 없이 슬로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폭설로 작업이 중단됐던 스노보드 파크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드디어 노동의 고단함이 단번에 날아가는 순간, 테스트 순서입니다. 프로 선수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온종일 보드를 끼고 살 수 있어 행복한 겨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만들고 또 타면서 저희가 그때 상황을 확인을 하고 정비를 하고 저희가 만들자마자 테스트도 해보고 네, 그런 식이죠. 일한다는 기분이 드세요? 아니면 논다는 기분이 드세요? 일단은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즐긴다고도 하지만 또 다치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좀 받죠. 집이 경북 김천인 이나 씨는 이 겨울 아직 한 번도 집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한시적인 아르바이트지만 여기서 제 몫을 해내려면 가끔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원래 여성스러운데요. 여기 있을 때는 좀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말투도 그런 것 같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여성스럽게 행동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은 좀 힘도 많이 필요하고 강한 모습도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은. 솔직히 페트롤 군대랑 똑같아요. 나약하죠. 그런 친구들 군대 갔다 와서 부추 때문에 발이 아파서 나가고 이런 친구들 보면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조금만 버티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나가면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하더라도 금방 포기할 것 같고 그런 친구들 보면 안타까워요. 왜 막판 우리 막판 달렸습니다. 막판 잘 달리시고 안전만 해주시고요. 좋은 시간 됐죠. 안녕하세요. 오늘 본전 보셨어요? 네. 본전 보셨습니다. 어린이한테 안전만 내려주시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날 스키장은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서오셨습니까? 다시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 대여소. 이곳 아르바이트생 서리 씨에게는 오늘이 스키장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치위생과 졸업반인데 월요일부터 실습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신분증 맡기고 성함이 김용혜님 맞으세요? 좋아요. 네. 그냥 시험 소습해요. 그러면은 부추만 내일 오전. 힘들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여기서 일한 서리 씨. 네. 화장실 갈지. 와, 야 오지 말라고. 내일까지. 이제는 친구가 된 동료들이 뭔가 준비한 모양이죠. 불 꺼. 불 꺼. 죄송합니다. 이거 다 갔나? 지난 두 번의 겨울, 여기서 번 돈으로 학비도 보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건 비밀이지만 남자친구도 생겼고 얼굴 박아. 오빠 얼굴 박아. 안돼. 이제 졸업하고 취직도 하게 되면 스키장 아르바이트도 이것이 마지막이겠죠. 스키장에서 일했던 거랑 치위생과 실습 나가는 거 정말 되게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적응 잘 되시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시다가? 적응 못할 것 같아. 많이 보고 싶겠어요? 이분들? 네, 정 많이 들었어요. 구김이라고는 없는 22의 청춘. 친구들보다 한 발 먼저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스키장 생활 한 달 만에 만년 쉰 목소리가 돼버린 리프트맨 정균 씨. 인터넷에서 검색한 방법에 따라 뜨거운 수건을 목에 감은 그는 한눈에도 녹초가 된 얼굴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나 하기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인데 아직 네, 직업 정신이 너무 투철한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해야죠. 세상은 냉정하니까. 잘하는 사람은 남아있고 못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그런 시대니까. 현재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젊은이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교육생들이 그토록 동경하던 페트롤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정식 페트롤이 된 첫날, 인권이 아버지는 스키장까지 배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산 위로 가요? 네, 이제 리프트 타고 올라갔어요. 첫 출근하러. 아버지는 땅속으로 출근하셨던 이곳. 밥만 먹고 아들은 산 위로 출근을 합니다. 안 가려고. 그 옛날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을까요? 거기가 굉장히 덥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더운데 지하 한 2km 내려가면 굉장히 더운데 거기서 막 고생하고 그런 생각하시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거 생각하고 이러면은 되게 편하게 일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비해서. 이제 올라갈 만 하니까 다 왔더라. 열심히 해야죠. 뭐야? 위험한 장애물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 다 털으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 알았지? 예! 자, 나를 따라오세요. 아버지가 기댈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다는 인권이가 생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대는 왕자를 만나는 것 같다. 딸 자랑을 달고 사는 팔불출 아빠 병준 씨.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에서 아르바이트에 모은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답니다. 진짜 제 꿈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식당을 하고 싶어요. 식당을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부르노인이라든가 이런데 무료 식사 제공하는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머릿속으로 스케치를 하고 있다는 정균 씨에게 조각가의 꿈은 아직 유효합니다. 겨울이 끝나면 이제 다른 또 생활이 있겠죠? 정균 씨 앞에. 다른 생활이 있겠죠. 기대됩니다. 기대가 돼요. 어떤 생활이 있을지 궁금해요. 교대 시간, 정균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우리 고양이들 뒤에 자리 확인하세요. 자리 확인하세요. 안전만 내려주시고요. 아주 빠른 상황 판단 능력으로 고객님 한 분을 살렸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하세요. 돈 벌기 힘들어요. 안전만 내리시고요. 저희 고객님들 사회는 냉정하고 일자리는 없습니다. 돈 벌기 힘들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사 한번 주세요. 예. 모두 드세요. 안전만 내려주시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희 고객님들, 저는 고객님들한테 인사를 정균 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저 얘기.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만나고 다시 들으니 우습고도 또 의미심장하네요.
2월에는 유통관리사 시험을 통과하겠다는 졸업반 재현 씨. 스포츠 전문 기자가 되는 게 꿈이라는 2학년 민지 씨. 이 겨울이 끝나면 각자의 꿈을 향해 또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시즌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즌 끝나면 이제 내년에 4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스키에 대한 미련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다시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내년 겨울에 어떻게 또 올 거예요? 네, 사실 작년에도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나가면서 다시는 스키장에 들어오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또 이번 겨울에 다시 또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내년에도 지금 마음으로는 내년에 안 올 생각인데 아마 내년에 이제 다시 올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이나 씨. 내년 겨울에 또 볼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갈게요. 청년 실업, 88만 원 세대. 그런 말들 속에서 매 순간이 시험인 시대를 사는 청춘들. 설원에서의 3일. 우리가 만난 600여 명의 젊은이들은 현재의 최선을 다하며 불안한 미래를 돌파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패기로 세상이라는 더 큰 설원에서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